저점을 찍어도 지하 바닥까지는 가지 않고 좋은 운이 다시 올 때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와 나쁜 운이 올 때 나타나는 신호가 다르거든요. 혹시 내가 나쁜 운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이 바뀌는 교운기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변동되거든요. 결국 나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봅니다. 특히 좋은 운이 오기 전에 항상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결국 힘든 운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가가 크게 당락을 결정합니다. 최근에 유난히 일이 안 풀리고 다치거나 혹은 친했던 사람과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먼저 좋은 대운이 오기 전에 교운기라고 해서 운이 바뀌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내가 기존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진다거나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생깁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랑 멀어지고 뜻밖의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둘째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들이 갑자기 싫어지고 반대로 관심 없던 일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셋째는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상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일을 봐도 다르게 생각이 들고 평소와 다르게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이상하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괜히 마음이 설레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평소엔 귀찮았던 청소가 즐겁게 느껴지거나 새 노트를 펴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주 원국마다 다릅니다만 매년 똑같이 받는 세운이 아니라 개개인의 운의 흐름에서 이런 큰 변화를 대운, 그러니까 10년간의 운세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이 바뀌게 되면 단순히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런데 이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뭔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어요. 꾸는 꿈이 기분 좋은 꿈이에요. 이상하게 예전보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왠지 그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바로 그것이 좋은 운을 스스로 몸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사실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행운보다 내 안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나의 가치관이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람, 혹은 달라지는 환경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혼이나 퇴사, 헤어짐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짚어드리자면 우선 주변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방을 치우고 책상을 비우고 연락이 뜸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새 운이 들어오려면 그 운이 머물 공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예전의 습관, 관계, 감정을 비워내야 새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옷장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건 무의식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평소엔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괜히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피곤하게 되고 조용히 걷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걸 좋아지게 됩니다. 이는 운이 바뀌기 전에 혼자만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생각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오래된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일입니다. 꼭 싸우거나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잘 통하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떠나간 사람은 인연의 시간이 다한 시절 인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기회가 자꾸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큰 돈이나 대단한 제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 이거 해볼까? 하는 신호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듣게 된 말이 마음에 남거나 갑자기 배우고 싶은 게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일거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좋은 운으로 연결되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맞추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 이건 싫어요 라고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좋은 운은 언제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챙길 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특히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다가옵니다. 대운, 그러니까 10년간의 운세의 흐름이 전환되거나 새로운 새 운이 열릴 때, 그러니까 1년 단위의 운이거든요. 새 운은 그 흐름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주에서 오행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생각이 확장되고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화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내 안에 의욕을 깨워주는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토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잡게 도와주는 사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금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결단력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사람,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 꼭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오행뿐만 아니라 십신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주에서 관성이 약한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런 귀인은 그런 사람에게 꾸준함과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성이 약한 사람은 귀인을 통해서 배움의 기운이 살아나고 재성이 약한 사람은 귀인을 통해서 현실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귀인의 존재는 나의 불균형을 일깨워주고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게 해줍니다. 사실 귀인과 사기꾼은 한 끗 차이인데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진짜 귀인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급함이 줄고 마음이 안정되고 나의 활력은 끌어올려줍니다. 운이 상승할 때에는 이런 귀인을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그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판단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쁜 운일 때에는 겉으로는 귀인처럼 보이지만 나를 좀 조급하게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귀인은 운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거든요. 인연 중에서도 나를 깨닫게 하고 성장시켜주는 인연인 거죠.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묘한 불균형이 느껴집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오행의 흐름이 막히거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때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의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등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엇박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건 지금 멈춰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징조는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주로 보면 기운이 순환이 막힌 상태입니다. 쉬면서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한다고 이때는
몸이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육감 같은 것과 가깝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괜히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삐그덕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서운한 일이 오가고 친했던 사람과의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급하게 결정하려는 충동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불안한 마음이 현실적인 판단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떠한 결정이든 잠시 미뤄야만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운의 흐름은 더 꼬이게 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수리비, 약속하지 않은 지출이 잦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돈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납니다. 차라리 작은 지출을 정리의 운으로 받아들이고 액땜으로 쓰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는 게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러한 시기에는 모든 게 괜히 불안해지고 스스로 불만스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주변이 다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남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단 잠시 숨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운이 나쁠 때는 나의 기준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다음 운이 들어올 때 준비가 되거든요. 이 다섯 가지 징조가 동시에 혹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운이 나빠질 때는 나를 잠시 멈추게 하고 방향을 다시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이후의 좋은 운이 훨씬 오래 갑니다. 나쁜 운은 끝이 아니라 재정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흙탕물이 잠잠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멈추는 용기를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나쁜 운의 시기에는 무언가를 바꾸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억지로 앞으로 나가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운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버티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나쁜 운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그 시기를 현명하게 지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엔 절대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결혼, 이직, 창업, 투자, 이러한 일들은 큰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운의 때에는 판단이 흐려지고 현실 감각이 왜곡됩니다. 나쁜 운에서 무리하게 회사를 옮기거나 관계를 끊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손해보거나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운이 막힐 때에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둘째는 감정적인 관계 정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에서 나쁜 운의 시기에는 평소엔 괜찮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실망하거나 사소한 말에 크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오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운일수록 내 감정이 앞서서 시시비비를 잘 따질 수가 없거든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말을 줄이고요. 시간을 두고 관계를 멀리서 관찰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진짜 인연은 운이 좋아졌을 때 다시 다가오지만 억지로 정리한 인연은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빚이나 투자, 보증과 같은 금전 거래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과도한 투자를 늘리지 말고 단단히 묶어두셔야 돼요.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이것이 이때는 최고의 개운법이거든요. 넷째는 이 시기에는 약속을 줄이시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무리하게 약속을 잡거나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주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내 컨디션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게 훨씬 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흐름이 나빠질 때에는 먼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소화불량, 불면,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잦아진다면 균형이 깨져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운의 시기에는 새롭게 뭔가를 벌리기보단 멈추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개운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문을 두드리기보단 손을 잠시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타주에서는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의 막힘은 곧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멈춘다고 해서 운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즉, 운이 약한 시기를 무탈하게 지나가는 법은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시고요. 돈을 아끼시고 몸을 쉬게 하고 결정을 늦추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저점을 찍어도 지하 바닥까지는 가지 않고 좋은 운이 다시 올 때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운은 인생이 나에게 주는 휴식의 신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운이 흔들릴 때에는 언제나 보면 그게 사람으로 인해 옵니다. 특히 나쁜 운의 시기일수록 이런 인연이 더 쉽게 끌려옵니다. 좋은 기운과 나에게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쁜 인연은 우선 말이 되게 번지르르르 해요. 귀인과 사기꾼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불안정한 시기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빠른 결과를 쫓는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틈을 노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나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 막상 실질적인 행동이나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 상황에는 큰 관심이 없고 결과만 재촉한다든지 나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하면 정말 금방 성공할 것 같고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나를 이용하면서도 은근히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도와주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의무감을 주거든요. 결국 내 기운을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빼앗아서 내 자존감을 낮추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류는 항상 지금이 기회야 몰아붙이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후회할걸? 이라는 말로 나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되게 의지가 되게끔 행동하지만 뭔가 나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결국 나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흐려지게 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하강하는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약간 쎄한 느낌이 든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말을 줄이고요. 행동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때에는 만나면 조급해지는 관계, 빠른 약속, 달콤한 제안을 잠시 미뤄 두세요. 이 또한 곧 지나갈 겁니다. 저와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 보는 해나였습니다.